저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미화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청강생으로 청강하는 것도 있지만 유학을 또 많이 가더라고요. 50대에 60세 이상 남녀 2084명을 대상으로 고령층 의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고령층이 많이 하고 싶은 거면 공부, 그러니까 학습 좀 더 배우고 싶다는 게 1위였습니다. 저희 대학에도 그 청강하러 오시는, 은퇴하고 한 70세, 80대 되시는 청강하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지금 많은데, 청강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정규 대학원에 입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50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현재 과제 이런 걸 연구 테마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곧 그 은퇴를 맞이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이직이나 은퇴 생각하면서 배워서 새로운 일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과제 해결하려는 꿈을 가지는 시니어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속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만나니까 세계가 넓어지더라. 그 다음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고 좋은 평가를 많이 하세요. 제가 최근에 취재한 분이 계십니다. 86세 여성분인데, 그 옛날에 와세다 대학 문학부에서 러시아어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상사에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74세에 뭐 문화교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런 이렇게 다니다가 역사가 참 재미있더랍니다. 그래서 메이지대학 역사학부 3학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74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시작해서 2년 끝내고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 8년째 다니는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랐어요. 뭐 얘기하는 것도 호기심에도 가득 차 있고, 그 제가 어떤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성실하게 꼼꼼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인데, 이분 그 역사학을 전공하는 지도교수 밑에는 석박사 25명이 있는데 60대가 3명이랍니다. 70대가 2명, 80대가 1명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 외에도 제가 보면 아는 분은 88세인데 그 성녀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88세 때 불교학과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분도 보고, 정말 그 공부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공부를 시작하는 분이 굉장히 그 많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Die with Zero라고 해서 빌 퍼킨스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일본에서 지금 48만 부 팔렸는데, 저는 이 48만 부 팔린 것보다도 그 아마존에 그 밑에 이제 댓글을 제가 봤거든요. 5,805건이 달려 있더라고요, 어제 시점으로. 이 일본인들이, 제가 이제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관이 바뀌었다, 이 책 하나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의 문제의식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그 유명한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안 읽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부지런한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겨울이 찾아와도 개미는 그 식량이 있으니까 살아남았는데, 계속 그 놀기만 하던 배짱이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배짱이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거죠. 자, 개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짧은 인생을 평생 노예처럼 일하다가 그대로 죽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원들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개미는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죽는다면 언제 즐거울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언제 본인의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게 이 책의 문제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일본인들이 특히 또 성실히 일을 하니까 뭔가 자기 인생하고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중간에서 그치지 않고 막 계속 읽어 나가게 된다는 그런 댓글을 많이 봤어요. 이 책의 그 핵심 개념은 뭐냐 하면은 경험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소유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지만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억 배당금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메모리 디비던드라는 거죠.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 배당금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에 투자해서 이러한 그 배당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저희 같이 나이 많은 분들은 좀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돈도 안 모으고 언제 집 사냐. 그런데 젊은 분들은 전부 그걸 가지고 해외여행 다 가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이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 나가고,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게 어쩌면 저희들은 너무나 개미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이 젊은이들은 배짱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는 시니어가 지금 일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마트에 2층에 시니어를 위한 운동교실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70대, 80대 분들이 이제 시장 보기 전에 아니면 시장 보고 난 뒤에 좀 물건 맡겨놓고 한 30분 동안 운동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그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트니스도 가보면 그러니까 허리가 굽어진 분인데도 꼭 나오셔서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운동을 따라 하시고, 뭐 에어로빅 같은 것도 그냥 맨 뒤에서 그냥 대충 흉내만 내시더라도 일단 참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은 그 일본의 최고령 1931년생입니다. 헬스장 강사를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데 타키 미카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주부입니다. 근데 언제 운동을 시작했느냐? 65세에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그 65세 때 운동을 하다가 그 87세쯤 되었을 때 그 이분이 운동도 잘하지만 화술이 굉장히 좋아서 그 헬스장 오너가 그냥 트레이너 하자고, 인스트럭터 하자고 권유를 해서 그때부터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인스트럭터 한 6년째 되는데, 코로나 때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가르쳤는데 어느 날 이런 메시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죽고 싶었는데 너무 건강하고 활기찬 강사님, 93세죠. 이분을 보고 마음을 다시 먹고 앞으로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고 자기가 더 나이가 들었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도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유튜브도 검색도 해보고 하는데 뭐 금방 따라 하시더라고요. 거의 트렌드가 비슷해요. 한 뭐 2, 3년, 1, 2년 안에 거의 트렌드가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겠다. 이 정도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용기를 내시는 분은 적은데, 그 외에 그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대학의 그 청강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니어 분들도 요즘 그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